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더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루 주가로 보지 않고 조금 더 크게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것부터 봅니다. 오늘 올랐나? 오늘 빠졌나?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팔았나? HBM 뉴스가 나왔나? 엔비디아 이야기가 있나?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회사일까? 왜 이 회사는 위기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더 큰 선택을 해왔을까? 왜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이런 기대를 버리지 못할까? 그래도 삼성전자는 다시 해내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편한 길을 걸어온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어려운 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남들이 무리라고 할 때 투자해야 했고, 시장이 의심할 때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회사입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의 삼성은 바꿔야 산다는 마음으로 세계 시장에 나갔고요. 이재용 회장 시대의 삼성은 AI 반도체, HBM4,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삼성전자 안에 흐르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삼성전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강한 표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삼성 안에 있던 위기의식이 컸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한국에서는 이미 큰 회사였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인정받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높은 품질, 더 강한 브랜드, 더 냉정한 고객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본 건 지금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였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마인드는 지금 괜찮으니까 됐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괜찮아 보여도 미래에 밀릴 수 있다. 이걸 먼저 본 회사였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한 겁니다. 품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세계 시장을 보는 눈을 바꾸라고 한 거죠. 삼성전자가 강했던 이유는 잘 될 때 자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회사는 위기 때만 바뀌는 회사가 아니라 잘 나갈 때도 스스로 위기를 느끼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걸 해온 회사였던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는 처음부터 쉬운 사업이 아니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고, 장비도 비싸고, 기술 변화도 빠르고, 한번 잘못 투자하면 몇 년 동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산업의 중심이 결국 반도체로 갈 거라고 본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지금 당장 이익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투자하지? 외국 기업들이 이미 앞서 있는데 따라갈 수 있나? 그런데 삼성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한두 번 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오래 버텨야 합니다. 불황이 와도 버텨야 하고, 가격이 빠져도 버텨야 하고, 경쟁사가 흔들어도 버텨야 하고, 다음 세대 기술이 나올 때마다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초격차의 진짜 의미입니다. 초격차는 그냥 남보다 기술이 좋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버티기 어려운 시간에 버티고, 남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투자를 하고, 남들이 뒤돌아볼 때 다음 공장을 준비하는 힘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의 삼성전자가 품질과 초격차를 말했다면 지금 이재용 회장 시대의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AI 반도체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D램 가격이 언제 올라오느냐, 낸드 재고가 언제 줄어드느냐, 서버 수요가 언제 살아나느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커지느냐,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더 팔리느냐, 그 GPU 옆에 어떤 HBM이 들어가느냐, 서버 안에 어떤 D램과 SSD가 들어가느냐, 누가 이 거대한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에 들어가느냐, 이 질문이 삼성전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AI 메모리 이야기가 나오면 SK 하이닉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HBM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마음 아픈 지점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끝난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퉁질로 바뀌었고, 메모리로 바뀌었고,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AI 반도체와 HBM4로 다시 바뀌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위기 때마다 강해졌다면 지금 이 구간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HBM4가 왜 중요하냐면요. HBM4는 단순히 새로운 메모리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판에서 우리는 아직 중심에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HBM에서 삼성전자가 늦었다는 말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구간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늦었다는 것과 끝났다는 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HBM4와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시장의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만 가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SSD가 있고, 서버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패키징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디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와 낸드가 필요하고, 고성능 칩을 묶으려면 패키징이 필요하고, 더 멀리 보면 파운드리까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체 그림 안에 여러 입구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 보고 늦었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좁은 시선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대에 다시 전체 체급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회사입니다. 이재용 회장 시대에 삼성전자가 맞이한 숙제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크게 짓고 원가 경쟁력을 갖추면 메모리 시장에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고객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는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전력 효율, 발열, 수율, 납기, 양산 안정성까지 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단순히 좋은 부품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번의 유행으로 커진 회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을 짓고 기술을 쌓고 불황을 버티고 고객사를 상대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해온 회사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가끔 너무 빠르게 실망하고 너무 빠르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진짜 힘은 그렇게 하루 만에 생기지도 않고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은 오래 버틴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의 품질 경영도 그랬고 메모리 초격차도 그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의 AI 반도체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또 한 번 해낼 수 있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돈을 잘 벌었던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의 방향을 바꿨던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키우면서 한국 수출의 중심을 바꿨고 스마트폰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치를 바꿨고 메모리로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 공급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내 계좌 속 한 종목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심장처럼 느껴지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면 단순히 한 종목이 오르는 느낌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고 코스피 대형주에 다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고 한국 산업 전체가 다시 전면에 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답답했고 실망도 했고 HBM에서 늦었다는 말에 마음도 상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이런 기대가 남아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어떡하지? 저는 이 감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큰 기업은 결국 서사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그 서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HBM4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져야 하고 수율이 안정돼야 하고 양산 물량이 나와야 하고 메모리 가격 흐름이 실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파운드리에서는 고객사 신뢰를 더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늘 이런 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받고 그 다음엔 증명하고 그 다음엔 시장의 기준이 됐습니다. 품질도 그랬고 메모리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지금 HBM4와 AI 반도체도 결국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저평
저평가됐다는 말은 그냥 이름값 있으니까 믿자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이 한동안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봤다는 뜻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삼성전자의 전체 체급을 너무 낮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HBM4, HBM4E, HBM5,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 AI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연결되면 시장은 다시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낮게 본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서사 안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한국의 대표 종목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이 어떤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미국 금리가 부담을 주는지, 달러와 원화 환율이 어떤지, 한국 반도체 EFT로 돈이 들어오는지,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담을 이유가 있는지 같이 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4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주고 서버 D램과 SSD 수요까지 살아나고 파운드리 협력까지 연결된다면 외국인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있나?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믿음만으로는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 위에서도 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사를 볼 때도 단순히 과거가 웅장했다 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역사에서 이어지는 지금의 숫자, 지금의 고객사, 지금의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투자 이야기가 됩니다. 가격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위대한 회사였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다만 좋은 회사가 오랫동안 의심받다가 다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봐야 할 건 단순한 목표가가 아닙니다. 누가 그 가격 위에서 사느냐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웅장하지만 투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감동은 가슴으로 느끼되 매매는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믿는다는 건 눈 감고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HBM4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코스피 안에서 돈이 반도체로 다시 모이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를 피한 회사가 아니라 위기를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는 문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품질 위기를 만나면 품질을 바꿨고 세계 시장에서 밀릴 것 같으면 브랜드를 바꿨고 반도체가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투자했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고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는 HBM4와 파운드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은 바꿔야 산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AI 시대에도 다시 선택받아야 산다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안에 흐르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할 때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도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판으로 넘어가는 회사. 이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이 회사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이름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걸어온 시간이 있고 이 회사가 바꿔온 산업이 있고 이 회사가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투자로 연결하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는 장에서는 돈이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로 가고 장비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를 감동으로만 보면 좋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돈의 흐름과 연결되면 투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입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배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삼성전자의 역사가 지금 AI 반도체 흐름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그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 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 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삼성전자처럼 큰 흐름이 움직일 때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관련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미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면요. 삼성전자는 편한 길을 걸어온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에는 품질과 초격차로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갔고 이재용 회장 시대에는 AI 반도체, HBM4,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삼성전자가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삼성전자는 그동안 위기를 피한 게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며 커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봐야 합니다. HBM4에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지, AI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지,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이 변화를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AI 반도체와 HBM4에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에서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HBM4,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에서 어떤 신호를 보여줘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